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건선의 범위가 확연히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건선의 범위가 넓어지면은 건선이 악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건선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입니다. 건선을 치료하다 보면 호전이 되어 개인적으로 연고와 보습제로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소홀해지시거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시면서 차일피일 하시다가 악화되었다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건선명의 윤재일 박사님과 함께 이럴 때 건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상들을 알아보고 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일입니다. 먼저 어떨 때 건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환자들이 보면은 자기 건선이 악화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면 수치로 살 수 있고, 고혈압은 혈압을 재가지고 알로 갈 수 있고, 근데 관질환 같은 경우는 관 지수를 혈액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건선은 뭐 이런 지수가 있다든지 검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각 증상을 가지고도 건선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피부병은 다 가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을 보고 자기 피부병이 지금 현재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나빠지는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나빠지면 빨리 조기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경우에 내 이 피부병이 나빠지는지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림으로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건선의 범위가 확연히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건선의 범위가 넓어지면은 건선이 악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건선의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설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선은 저런 판 위에 하얀 피들 같은 인설들이 끼어 있는데 이 인설들이 이렇게 많이 끼면은 점점 건선이 악화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선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그 붉은 색깔이 점점 붉어지면은 건선이 악화되고 이 붉은색이 점점 빠지면서 갈색으로 변하면은 호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하면은 점점 그 판이 그림에서처럼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이 건선이 점점 악화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건선의 활성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활성도는 뭐냐면은 이 화산이 휴화산으로 있다가 어느 시기에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건선도 잠잠하던 건선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악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면 그거는 활성도가 아주 낮은 거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안정 상태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다른 곳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런 구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진들이 생기면서 커지고 색깔도 붉어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성이 아주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 이 활동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참고로 해서 내 병이 지금 현재 안정 상태인지 아니면 악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악화하고 있을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선이 넓어지거나 병변의 개수가 늘어나고 인설, 각질이 많아지고요. 더 붉어지고 더 두꺼워질 때 건선의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활성도가 강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주의 있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간에 사용하던 치료 방법에 저항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박사님 그렇다면 진료를 보실 때 안전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건선을 치료할 적에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도 있고 광선 치료법도 있고 먹는 약 치료법도 있고 요즘은 생물학제도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주사 치료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서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냐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 방법을 어떤 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하는 10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선의 심한 정도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 건선의 심한 정도는 전체 체피 면적에서 건선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눕니다. 경증은 전체 체표 면적의 2% 미만, 중등증은 2%에서 10% 미만, 그리고 중증은 10% 이상일 경우에 중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자기의 손바닥을 1%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생각하면은 퍼센트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체포 면적에 따른 기준은 BSA라고 그러는데 Body Surface Area를 기준으로 한 퍼센트, 이것이 약 효과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약제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건선에서 중증도를 나타내는 가장 표준적인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건선의 활성도를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도를 다시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누는데요. 경증은 한 달, 두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를 경증이라고 그러고, 중등증인 경우에는 건선에는 판이 있으면 판 주위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를 중등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인 경우에는 이 판이 이렇게 주위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주위에 여러 가지 이런 발진들이 계속 생겨날 경우에를 중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선의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건선은 판상형이라든지 대판상형, 물방울형, 농포형 등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이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선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건선 방변의 상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면은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홍반이라든지 인설, 두께의 정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 단계를 홍반도 1단계에서 4단계, 인설도 그 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 건선판의 두께를 1단계에서 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각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 병변의 상태가 점점 증가되면은 더 강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바르는 약만 한다든지, 아주 강한 경우에는 광선 치료나 먹는 약을 한다든지, 그런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BSA 체표 면적 비율을 고려해서 파시 척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건선이 침범한 범위를 같이 참조하면은 파지가 되겠습니다. 파지는 건선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건선의 중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선의 발생 부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건선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건선이 어디에 생겼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제일 많이 생기는 장소는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머리, 엉덩이, 손발 이런 경우가 흔히 생기는 거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생기는 다른 부위에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두부라든지 얼굴, 그리고 손발바닥이라든지 손톱, 발톱, 그리고 관찰부라고 있는데, 관찰부는 뭐냐면은 피부가 이렇게 서로 겨드랑이처럼 마찰되는 부위, 그런 부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위에는 굉장히 치료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이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흔히 얼굴하고 팔 이런 노출 부위에 생기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귀에 생기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발바닥에는 정말 치료가 어려운데요. 손발바닥도 우리가 손발바닥을 매일 쓰면서, 그리고 자극이나 압력이 건선의 원인이 되는데, 손발바닥은 압력이라든지 이 자극을 항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제공되면서 병이 건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발바닥이 이렇게 두껍죠. 두껍기 때문에 바르는 약의 침투가 느려지고, 그리고 광선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침투가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늘어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톱에도 건선이 생기는데, 손발톱 건선일 경우에는 다른 어느 데보다도 치료가 오래 걸리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재발도 잘하고요. 그렇죠. 재발도 잘하고요. 네. 그리고 관찰부 건선에 생기는 경우는 피부가 서로 마찰되는 부위에는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피부에 존재하는 그런 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균들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서 바르는 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선 치료의 정도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선은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을 띠고 나타나니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건선은 주로 청년기에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은 수화건선도 들어 있습니다. 청장년기에서는 그런 먹는 약이라든지 그런 약들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바르는 약도 수화건선의 나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층 건선이 또 있습니다. 노령층 건선에서는 여러 가지 노령층에서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아건선, 노령층 건선에서는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광치료는 일주일에 2회, 3회 내지는 아니면 1회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는 약을 쓸 경우에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해야 됩니다. 환자가 이렇게 내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치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 약 경구 치료 방법을 하고 자주 올 수 있는 경우에는 광치료 방법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환자의 전신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선에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방간이라든지 요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건선에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빈도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동반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노령층 건선일 경우에는 이 동반 질환들이 또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제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라든지 이 간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신 건강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만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자의 그 건선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건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서 더 첨가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죠. 그런 이 비해 정도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정신적 안정 상태도 중요한데 환자가 그 병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건선을 치료할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환자하고 의사와의 신뢰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환자의 정신적인 안정 상태도 건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고려해서 건선의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그런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건선명의 윤재일 박사님을 모시고 건선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 상황을 참고하시어 증상이 진행될 때 지체하지 마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의치 않다면 병원으로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신다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윤재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